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 조치하면서 교계 안팎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기총 이대위에서 활동했던 정동섭 교수를 만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기총의 이단 해제 논란은 보수 연합기관 통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는 총회 임원회가 결의한 사고노회를 거부하고 명성교회 세습 재심 판결을 촉구하는 금식 기도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년 전 성폭력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라이즈업 무브먼트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앵커 리포트에선 난임 시술 건강보험 혜택 이후 일어난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서부 경남 700여 교회가 경남 학생 인권조례 수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가 한기총을 통해 이단 탈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변 목사와 그가 속한 교단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한기총 이대위에서 활동했던 정동섭 교수를 통해 이번 논란의 내막을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국내 9개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고 한기총 공식 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변 목사가 설립한 예장 부흥총회도 한기총 회원 교단이 됐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한기총 임원회에서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뒤 순식간에 한기총 회원으로까지 인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서 변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던 전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위원 정동섭 교수도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 교수는 사과문을 내고 변승우 목사의 자기 변증서 2권을 이틀 동안 읽었을 뿐 연구 준비할 시간 없이 회의 심사 과정에 가편 투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히며 한기총을 탈퇴했습니다.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이 되자마자 몰아붙여가지고 이대위 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거의 졸속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 5명의 이대위 위원들이었어요. 결정 과정에 둘러리를 쓰는 폭이 된 거예요. 전광훈 대표회장은 정동섭 교수와 유동근 전 이대위원장의 탈퇴로 이대위 정족수가 미달돼 당시 결정이 무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대위를 꾸려 변 목사의 이단 해제를 강행했습니다. 정동섭 교수는 변승우 목사는 정통 기독교를 부정하고 행위 구원론과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있어 이단이 맞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신비주의 이단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이 변승우 목사의 사랑하는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영적인 교만,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단이 확실하고. 한편 한기총은 변 목사가 신사도 운동에 대한 반대 서적을 3권이나 집필했다고 주장하며 이단 규정 결정에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기총의 이단 해제 논란은 보수 연합기관 통합 작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총 이단 문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한 교연이 추진하던 통합 작업을 무기한 연기한 건데요. 결국 올해도 보수 연합기관은 하나 되지 못하는 걸까요?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추진은 각 기관 통합추진위원회 설립과 이를 위한 실행위원회를 급속도로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기총 2단 해제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양기관의 통합은 사실상 백지화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기총과의 통합을 논의했었다며 이단 문제는 연합기관 마음대로 규정하거나 해제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단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기총 내부 이단 문제로 탄생한 한교연은 또다시 이단을 끌어들인 한기총과 통합을 계속 추진하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수 연합기관의 통합은 벌써 수년째 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교연은 지난해 한교총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실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종 합의가 결렬될 때마다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말을 이어오고 있지만
올해도 보수 연합기관의 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교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대사회적으로 내기 위해 탄생한 연합기관이 현재는 여러 갈래로 찢어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기총의 이번 이단 논란이 앞으로의 연합기관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서울 동남노회가 지난주 총회 임원회로부터 사고노회로 규정됐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의 이 같은 결의를 거부하고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재심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동남노회 사고노회 결의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세습을 돕다가 총회가 추락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원 비대위원장은 소치화의 의미는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노회로 규정한 총회 임원회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는 총회의 이번 판단을 규탄하며 명성교회 세습 재심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회가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로비에서 총회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라이즈업 무브먼트가 이동현 전 대표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라이즈업 TF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즈업 무브먼트는 지난 2016년 이동현 전 대표의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이종환 대표가 대표직을 맡게 되면서 사건 수습과 함께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라이즈업 전 사역자들은 이종환 대표와 논의 끝에 TF를 설립했습니다. 라이즈업 TF는 전병욱 목사 성폭력 문제를 수습하며 끝까지 책임을 졌던 3.1교회의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라이즈업 TF는 2년 전 단체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수집하고 법률과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라이즈업 무브먼트는 최근 단체 이름을 히즈웨이브 미니스트리로 바꿨습니다. 단체는 이름을 바꾼 것과는 별개로 라이즈업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일 때는 한 회 시술할 때마다 300에서 500만 원을 부담한 데 비춰보면 파격적인 정책 시행입니다. 정책 시행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진 난임 시술은 73만 2,711건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난임 시술을 한 인원은 7만 7,055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진료비는 모두 2,224억 원이었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이 중 1,5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 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2006년 처음 난임지원 사업을 지원하며 별도의 지원금을 책정했고 2016년부터는 소득 기준 금액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지원금과 지원 횟수를 늘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10월부터는 아예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시작된 정책이 발전하면서 전국의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이들은 연간 20만 명 수준. 이 중 7만여 명만 건강보험 혜택을 본 건데 소득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혜택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때문에 올해부턴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월 512만 원 이하로 늘리고 신선 배아 체외 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 수정 3회, 인공 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으로 횟수도 늘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법적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난임 부부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현재까지 난임 전문 상담 기관이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심리 상담 부분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보다 나은 정책 개발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 난임 부부의 얼굴이 밝아지는 사회가 하루빨리 도래하길 기대해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부 경남 700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경남 학생 인권조례 수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게 경남 학생 인권조례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균형 잡힌 인성교육진흥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조례제정 추진단에서 34개 조항을 수정했다며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용어만 바뀌었을 뿐 독소 조항은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강의를 전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김원평 운영위원장은 다음 세대를 망치고 교회를 위협하는 경남 학생조례 수정안 폐기를 촉구한다며 수정안 폐기를 위해 힘쓰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9월 경남 학생 인권조례안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뒤 지난 3월 14일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클럽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논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에게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각각 맡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밝은 미래를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진짜라면서 먼저 검증된 비핵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편리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 3명 가운데 1명은 매주 한 차례 반찬 전문점에 들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성들은 반찬의 위생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한 회 평균 구매 금액은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른 반찬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는 반찬 시장은 2017년 기준 2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사는 임산부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임산부보다 미숙아를 낳을 위험이 1.5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통칭합니다. 경희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공동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이보다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미숙아를 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 통합과 합신, 백석 대신 등의 교단에 속한 125명의 목회자들이 종교인과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받은 헌금 등을 종교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종교분리의 원칙상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아프리카 한 마을의 자립을 위해 소울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3일 열리는 이번 콘서트엔 70여 명의 전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합니다. 수익금은 탄자니아 레이크에야시 지역의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예장 백석 대신 총회가 이단 백서를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이대위는 신천지와 구원파, 전능신교 등 11개 이단 사이비 단체를 다루는 이단 백서를 5월 중 출간할 예정입니다. 또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한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과 관련된 안건은 4월 말 이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순절을 맞아 내달 9일 난민, 이주민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엽니다. 교회협은 내전과 박해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온갖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 난민과 이주민을 초청해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